어느 지역의 미세먼지가 궁금하세요? 서울.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69입니다. 안녕하세요. 벌써 세 번째 시간이네요. 오늘은 지난번에 우리가 날씨랑 기온을 알려주는 엔트리봇을 만들어 봤잖아요. 오늘은 그거에 이어서 이번엔 미세먼지를 알려주는 엔트리봇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세먼지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미세먼지에 대해서 가장 궁금한 게 무엇인가요? 맞아요. 과연 미세먼지 농도가 어때서 우리가 야외 활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은 마스크를 끼고 나가야 되는 상황인지, 이런 점들이 가장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미세먼지 알림이에서는 미세먼지 상태가 일단 우리가 그동안 알아봤던 어떤 지역인지 먼저 살펴보고, 해당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를 알려주고, 그럼 그 미세먼지가 과연 보통인지, 좋음인지, 나쁨인지, 매우 나쁨인지 분류해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네, 그럼 같이 한번 만들어 봅시다. 다 모두 작품 만들기 들어오셨나요? 자, 들어왔으면 먼저 여기 화면을 좀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같이 살펴보면 우선 이 엔트리봇은 우리 사용하지 않고 다른 엔트리봇을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X를 누르고 여기 있는 더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캐릭터로는 일단 좀 이렇게 작은 친구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건 중에서 좋음인지 나쁨인지 이걸 표시해주는 것가 좀 하나 필요해가지고 선생님이 연필로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연필 한번 검색해볼게요. 그래서 이 연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른 걸로 원하는 걸로 해도 상관없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배경이 중요한데 미세먼지를 알려주는 이제 배경에 뭐가 좋을까 선생님은 고민을 해보다가 이렇게 이제 표가 나눠져 있고 나쁨인지 좋음인지 이걸 이제 표로 분류해서 그 부분에 표시를 해주는, 동그라미 표시해주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서 이제 찾아보는데 마땅한 배경이, 원하는 배경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원하는 배경이 없으면 원하는 걸 파일 올리기를 통해서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오브젝트에서 하고 싶으면 저는 그거 필요 없이 여기 배경에서 할래요 하면 해도 되고, 아니면은 지금 선생님이 여기 링크 올려놨으니까 거기서 다운받아가지고 똑같은 배경을 사용해도 되고, 아니면 원하는 나만의 배경을 만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파일 올리기를 누르면 되는데, 그럼 이렇게 폴더 파일이 뜰 거고 이제 원하는 파일이 있는 곳을 찾아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미세먼지 알림판을 우리는 열기를 누르면 됩니다. 원하는 것을. 그러면 이제 추가 눌러주면은 이렇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크기를 좀 맞춰주세요. 여기 화면에 맞게. 잘 맞았죠? 그 엔트리봇이 아직 추가가 안 됐네요. 그럼 다시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추가를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위치를 좀 조절해야 되겠죠. 연필은 너무 큰 것 같아서 좀 크기를 조절할게요. 이 정도 크기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옆에다가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친구가 이제 미세먼지를 알려주는 친구니까 또 여기 이 표는 가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밑으로 내릴게요. 이렇게 밑으로 내리고 조금 크기를 줄이면 좋겠죠. 됐습니다. 자, 됐나요? 이렇게 화면을 먼저 구성을 했어요. 자, 그럼 이제 같이 코드를 짜볼 텐데, 자, 먼저 항상 기본은 물어봐야 되겠죠. 질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또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뭘 질문하냐면은 어느 지역의 미세먼지가 궁금한지 질문을 해야 되겠죠. 지난번에 우리 같이 한 것처럼 말하기. 기도 하고 동시에 읽어주기도 사용하면 좋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 블록에서 읽어주기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엔트리 읽어주기에서 어느 지역의 미세먼지가 궁금하세요? 그리고 이 똑같은 거 이 여기다가 넣어주면 되겠죠? 맞아. 지금 이 앞에 부분은 사실 1강, 2강에서 다 다뤘던 내용이라서 빠르게 진행할 거라서 혹시 잘 모르겠다, 궁금하다 하는 친구들은 다시 1탄 들어가가지고 한번 살펴본 다음에 여기에 똑같이 적용해주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궁금하면 우리가 대답을 하겠죠. 그럼 이건 또 음성 인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디오 감지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음성을 인식하겠죠. 그리고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어느 지역인지 분류하려면은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시켜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게 서울인지 아니면 경기도인지 아니면 강원도인지 이걸 학습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인공지능 모델 학습을 시킬 거고요. 분류는 텍스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우리가 계속 선생님이 계속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 다른 지역 해도 돼요. 그냥 지금 서울이랑 경기만 하고 있는데 나는 사는 지역이 다르다 그러면 다른 지역을 학습시키면 되겠죠. 오늘은 경기 말고 강원도 한번 해보면 좋겠네요. 강원도로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각각 해당하는 곳에 데이터 학습을 시켜줘야 되고요. 이거는 선생님이 이미 다 써놓은 거 이제 그냥 붙여넣기만 할 거예요. 그래서 궁금한 친구들은 이전 강의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강원도도 이제 강원도는 이제 강원도 지역이랑 이제 강원도 발음 같은 걸 고려해가지고 이제 데이터 학습을 시켜보았습니다. 가급적 이 숫자가 비슷한 게 좋아요. 그래서 맞추려고 최대한 비슷하게 맞추면 좋겠죠. 그래서 여기서 또 실수 하나, 이 모델 학습하기를 누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무조건 모델 학습하기를 꼭 눌러줘야 돼요. 이제 학습을 완료했습니다 하면은 적용하기. 이제 학습을 다 시켜줬으면 이제 우리가 인식한 음성이 어느 지역인지 분류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블록 중에서 학습한 모델로 분류하기를 가져오는데 무엇을 분류하냐면은 이 오디오 감지에 보면은 음성을 문자로 바꾼 값이 있잖아요. 우리가 아까 문자로 학습을 시켰기 때문에 음성을 문자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음성을 문자로 바꾼 값을 학습한 모델로 분류하기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서울로 분류가 됐던지 경기도로 분류가 됐던지 분류가 됐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궁금한 거는 과연 그 서울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확장으로 가서 확장 블록을 불러옵니다. 여기서 날씨를 불러오고 여기 미세먼지 농도가 나와 있죠. 자, 일단 흐름으로 들어가서 만일 참이라면을 이용해서 무엇이 참이라면 분류 결과가 서울이라면 그럼 먼저 이제 분류 결과가 서울인가 여기까지 됐나요? 이렇게 분류 결과가 서울인가까지 됐으면 이제 그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를 말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말하기를 가지고 올 거고요. 무엇을 말하냐면은 미세먼지 농도, 이 현재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를 말하기를 할 거고요. 자, 여기 말하기까지 됐으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더 나아가서 하고 싶은 거는 이 연필을 이용해서 이 연필이 좋음이면 좋음의 동그라미 표시를 하고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이면 보통의 동그라미, 나쁨이면 나쁨의 동그라미, 매우 나쁨이면 매우 나쁨의 동그라미를 해줄 수 있도록 만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블럭 보면은 현재 서울 전체의 미세먼지 등급이 좋음인가를 확인해서 좋음이면은 좋음에, 보통이면은 보통에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서 어떻게 이 연필이 그걸 알 수 있냐면 신호 보내기를 활용할 거예요. 신호 보내기를. 그래서 일단 신호 보내기를 사용하려면 속성에 들어가서 신호를 좀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신호의 이름으로 첫 번째로는 미세먼지 좋음, 그 다음 보통, 나쁨, 그래야지 각각의 위치가 달라지겠죠. 그 다음 매우 나쁨, 이렇게 신호를 줄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다시 이제 이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를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또 판단을 해줘야 되겠죠. 미세먼지 농도가 이거 먼저 빼놓을게요. 좋음인지. 그러면 여기 가면은 만일 참이라면, 만일 현재 서울의 미세먼지 등급이 좋음이라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신호를 보내면 되겠죠. 무슨 신호를? 좋음 신호를 보내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좋음 신호를 보내기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어떤 신호를 받을 수 있냐면은 보통이면은 보통 신호를 보낼 수 있도록 하고요. 여기 먼저 만들고 여기로 옮길게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또 두 번째 분류한 건 어떤 지역이 있었죠?
이제 강원도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거 똑같이 그냥 붙여넣기 해주면 됩니다. 이게 강원, 분류 결과가 강원인가? 그러면 강원 전체의 미세먼지 농도를 알려주고 그다음에 지역을 다 강원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우리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할게요. 어느 지역의 미세먼지가 궁금하세요? 강원 이렇게 29라고 알려주죠. 근데 또 이것도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은 이왕이면은 말로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서 이 미세먼지 농도를 읽어주기 기능을 좀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한번 직접 실행을 해보면은 부족한 점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럼 그때 또 코드를 추가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먼저 무엇을 읽어주냐? 오늘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땡땡입니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지난번에 활용한 것처럼 합치기를 좀 사용할게요. 이 합치기가 좀 여러 개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미리 이렇게 얘를 좀 미리 만들어 놓도록 할게요. 미리 만들어 놓도록 해서 자, 그럼 첫 번째로 분류 결과죠. 서울인지 강원인지 따라서 서울. 그 다음 에 미세먼지 농도는 해야 되니까 여기다 또 추가를 해줘서 에 미세먼지 농도는 아시겠죠? 미세먼지랑 썼네요. 미세먼지를 바꿔줍시다. 미세먼지 농도는 미세먼지 농도가 어떤지 또 확정해 가면은 오늘 서울 전체에 미세먼지 농도가 있죠? 그러면 또 하나 더 합쳐줘야 되죠. 자, 여기 들어가서 미세먼지 농도는 땡땡입니다. 이렇게 읽어줄 수 있도록 완성을 했어요. 이렇게 엔트리에 읽어주기 넣어주고 밑에 같이 넣으면 되겠죠? 여기다 쓰면 당연히 이렇게 또 이렇게 많이 항상 이렇게 한 번에 하면 다 밑에까지 딸려와서 좀 불편해요. 복사부터 이렇게 하기가. 그 다음 여기에 강원 미세먼지 농도 현재 강원 전체의 미세먼지 농도는 땡땡입니다. 라고를 읽어주면 되겠죠. 그럼 한번 다시 해볼까요? 어느 지역의 미세먼지가 궁금하세요? 서울.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67입니다. 지금 강원도랑 서울이랑 생각보다 차이가 크게 나네요. 좋아요. 그래도 확실히 읽어주니까 더 잘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 연필을 코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연필은 언제 작동해야 되냐면은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신호를 받았을 때 작동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 신호를 받았을 때 작동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조음부터 가보면 조음 신호를 받았을 때는 이곳으로 움직여야 돼요. 이곳으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먼저 움직임을 이용해서 X, Y 위치를 이동시켜 줄 겁니다. 그거부터 먼저 해볼게요. 근데 이거는 한 번에 하는 게 좀 편한 것 같아서 선생님이 먼저 4개를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그래서 조음일 때, 보통일 때, 나쁨일 때, 매우 나쁨일 때 각각 위치가 다르겠죠? 각각의 위치를 먼저 설정을 좀 해줄 건데요. 자, 조음의 경우 같은 경우에 보면 이곳에 내려가서 이 중심을 보세요. 이 가운데 원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면 돼. 이 가운데 원에서부터 이 동그라미가 그려지기 시작한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가운데 위치가 어디가 적절할지는 좀 고민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정도 한 마이너스 30 정도로 설정을 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위치를 보면 돼요. 여기 X 좌표, Y 좌표가 있죠? 그래서 이걸 설정해주면 되는데, 그래서 X는 그냥 마이너스, 정확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편하게 위치를 조절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첫 번째. 씁시다. 마이너스 178. 그리고 이거 Y는 마이너스 35로 설정을 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약속을 해야 될 게, 자, 예를 들어서 X 좌표는 이 가로의 위치예요. 가로. 그래서 조음이든 보통이든 나쁨이든 매우 나쁨이든 위치가 말이 실수였네요. 자, X좌표가 아니라 Y좌표가 이 가로의 위치예요. 그래서 가로 좌표는 조음이든 보통이든 나쁨이든 매우 나쁨이든 동일한 게 좋겠죠. 그래서 Y는 다 마이너스 30으로 통일을 시켜줄 거예요. 마이너스 30으로 통일을 시켜주고, 자, 그 다음 X 같은 경우는 이제 각각 위치를 옮겨보면서 확인해보는 게 더 정확하겠죠. 이제 보통일 때로 한번 가보면 보통 가운데 부분이 어느 정도냐? 여기는 마이너스 58.7이 나오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59 정도로 해줄게요. 그냥 정확하게 해도 상관없고. 자, 그 다음 이번에는 나쁨을 가봐야겠죠. 나쁨은 또 가운데가 이 정도 되겠네. 나쁨은 57.6이네요. 그럼 얘도 선생님도 58로 정도 놔주겠습니다. 58. 자, 그리고 매우 나쁨은 가보면은 170 정도가 되겠네요. 그럼 171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위치를 다 설정을 해주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원래 위치를 또 설정을 나중에 이제 여기서 이제 그리고 나서 원래 위치로 돌아가야 되겠죠. 복귀해야겠죠. 그러면 원래 위치도 하나 표시를 해놓읍시다. 그러면 여기 하나 더 추가해가지고 이 원래 위치는 어디일까요? 여기가 원래 위치였죠. 자, 그럼 원래 위치는 보면은 마이너스 191.8에서 y는 93 이렇게 위치 설정까지 해두었습니다. 그럼 이제 D를 잃을 필요는 없겠네요. 이제 이걸 준 상태에서 이제 프로그래밍을 한번 시작해 볼 건데요. 자, 이 연필을 갖고 그리는 걸 활용할 거라서 우리가 사실 활용해야 될 건 이 붓기능을 사용해야 됩니다. 자, 붓기능으로 먼저 조음 신호를 받았을 때는 위치가 이 위치로 연필이 먼저 이동을 해야 되겠죠. 먼저 이동을 한 다음에 자, 일단 붓의 색을 정해줄 겁니다. 붓의 색은 우리 이 조음은 똑같이 이 색깔로 통일해서 갈 거예요. 그래서 하늘색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붓의 색을 하늘색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붓의 굵기를 우리는 한 처음에 시작할 땐 5 정도로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한번 보고 판단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기 시작하기. 이제 이 친구가 이 연필이 여기로 와가지고 그리기를 해야 되는데 동그라미 원을 그려야 되잖아요. 이걸 어떻게 그리냐면은 이 연필이 움직이면서 그려야 돼. 지금 그리기는 시작한 상태예요. 그리고 어떻게 움직여야 되냐면은 선생님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가지고 쭉 그리도록 할게요. 쭉 이렇게 그리도록 할 거라서 첫 번째로는 우리는 이거를 이동 방향으로 움직이기를 사용할 겁니다. 이동 방향으로 얼만큼 이동할 거냐면 얼만큼 움직일 거냐면은 처음에는 조금만 가서 1 정도만 움직여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동 방향을 회전시켜야 돼요. 방향을 회전시키는데 우리가 이제 기억할 게 여기서 이렇게 1만큼 가서 이렇게 그려졌겠죠. 1만큼 가서 그려지고 회전을 해서 1만큼 가고 1만큼 가고 1만큼 가고 1만큼 가고 1만큼 가고 1만큼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환향을 몇 도로 하면 좋으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지금 360도니까 360도를 넘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게 좀 적절하게 조절하는 게 좋은데 선생님이 해보니까 한 3도만큼 회전할 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3도로 할 거예요. 궁금하면 다양하게 해봐도 상관없어요. 자, 방향을 3도만큼 회전하는데 그럼 3도만큼 회전하고 총 원을 돌려면 몇 도가 돼야 돼요? 360도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몇 번을 이거 반복해야 될까요? 360 나누기 3이니까 120번을 반복해야 되겠죠. 그래서 120번 반복하기를 하고 이곳에 이걸 넣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원을 다 그렸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붓을 그리기를 멈추기를 해야 되겠죠. 한번 같이 표현을 해볼게요. 그럼 다시 시작을 눌러볼까요? 어느 지역의 미세먼지가 궁금하세요? 서울.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67입니다. 근데 작동을 안 하죠? 아마 미세먼지 농도가 좋음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너무 불편해요. 지금 나는 이걸 확인해보고 싶은데 계속 날씨부터 확인해야 되고 하는 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잠깐만 여기 코드를 가서 이걸 잠깐만 빼놓을 거예요. 이렇게 잠깐만 빼놓고 좀 이따 연결하면 되니까. 그리고 이것도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잠깐 빼놓고 시작하기 버튼이 있을 때 한번 확인해보면 바로 확인해볼 수 있겠죠. 보면은 잘 그려지는 거 보이나요? 그죠? 잘 그려졌죠? 사실 이게 꼭 3도일 필요도 없고 1만큼 움직이지 않아도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5만큼 움직여볼까요? 5만큼 움직여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좀 더 엄청 커질 거예요. 원이 너무 커졌죠? 또 이렇게도 해봐도 돼요. 그럼 다시 1로 돌아가고 붓의 굵기를 바꿔도 돼요. 굵기를 한번 10으로 바꿔볼까요? 좀 더 잘 보이는데요? 우리 그냥 이거 10으로 놔둬도 좋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방향을 한번 3도 말고 우리 5도로 한번 해볼까요? 자, 5도면은 360도에서 5도를 나누면은 몇 번 반복해야 되죠, 여러분? 자, 72번을 반복해야 되네요. 그럼 한번 해볼까요? 이게 좀 더 작은 원으로 바뀐 거 느껴지나요?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4도로도 한번 해볼게요. 4도로도 해봅시다. 자, 4도로 하고 4도면 360도 90번 돌아야겠네요. 아까보다 조금 더 큰 원이 만들어졌어요.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3도가 제일 좋은 것 같아서 다시 3도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3도로 해주고 여기는 그러면 120번 반복하면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조음 신호였을 때고, 자, 그 다음 보통 신호를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볼까요? 자, 다음 보통 신호를 받았을 때는 이 위치로 움직여야 되겠죠. 우리 아까 만들어 놓은 거 기억나나요?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것보다 다시 원래 위치로 이동시켜줘야 되는 거 잊지 마세요. 원래 위치가 여기 있네요. 자, 원래 위치로 돌아가도록 해주세요. 다음 보통 신호를 받았을 때는 똑같이 하면 되겠죠. 그래서 가지고 올게요. 여기서 또 복사 붙여넣기해서 가지고 오는데, 자, 붓의 색은 우리 초록색으로 해볼까요? 자, 초록색으로 해주고
원래 위치로 돌아가는 것도 똑같죠? 그럼 한번 이것도 테스트 해볼게요. 자리까지 돌아가는 것까지 완벽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 만들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 다음 테스트는 이제는 안 해볼게요. 그냥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나쁨 신호를 받았을 때는 위치가 이렇게 돼야 되고 매우 나쁨 신호를 받았을 때는 위치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 복사 붙여넣기 해서 여기 됐죠? 그럼 여기서 붓의 색은 주황색으로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주황색으로 해주고 이제 매우 나쁨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성이 되었어요. 자, 그럼 우리 다 만들어진 거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럼 아까 이거 시작하기로 다시 바꿔주고요.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의 미세먼지가 궁금하세요? 서울.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67입니다. 좋아요. 오늘 잘 따라왔나요? 많이 어렵지 않았죠? 사실 지난 1강과 2강을 따라 했으면은 아마 오늘은 어렵지 않게 잘 따라왔을 거예요. 오늘 새롭게 추가된 기능으로는 한번 써본 기능은 이제 붓으로 그리기 기능을 한번 좀 사용해 봤고요. 자, 이외에도 한번 그리기 기능을 이용해서 다양한 그리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하나의 프로그램을 완성했지만 이 미세먼지 알림이 어떤 게 추가되면 좋을지 생각해보고 한번 추가해서 여러분만의 작품을 완성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작품 이름도 한번 어울리게 바꿔주고 밑에 이제 이 엔트리 코드를 공유해놨으니까 따라오는데 조금 어려웠던 사람들은 이 밑에 링크 코드 보고 나서 좀 참고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